주춤대 상승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주춤, 김문수, 이준석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아하니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나온 이 여론조사 수치예요. 이재명 46, 김문수 34, 이준석 11이다라는 건데 여기 볼까요?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선 30에서 35%까지 지금 올라갔다. 이준석 후보는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때문에 상당히 김문수, 이준석이 좀 주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하시나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다자 대결에서도 과반이 넘었습니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었거든요. 다양한 여론조사에 다자에서도 과반이 넘었었는데 이번엔 과반을 하지 못하고 46%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재명, 김문수 후보 차 여전히 크죠. 12%포인트 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준석 후보는 11%, 김문수, 이준석을 합하면 45%가 되는 거죠. 45%가 된다고 하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1%포인트 차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따라온 것 같다라는 건데 최창렬 교수님,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까 말씀처럼 이제 50% 넘은 것도 몇 개 나왔었어요. 네. 나왔는데 지금 좀 주춤한 게 말이죠.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가 좀 진행되면서 네. 김문수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하는 것들, 탄핵에 관련된 태도 이런 것들이 워낙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수층 사이에서는 특히 중도 보수, 보수야 원래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치고 중도층에서 조금 이제 그런 이슈가 희석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자는 최대한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게 외연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네. 아직 이제 이 중도층에서 좀 결집을 하면서 중도 보수가 결집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주춤한 그런 양상이거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워낙 뭐 앞서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더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어쨌든 이 선거 자체가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고 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 일반의 민심과 동떨어지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꾸만 기대는 그런 정치, 그런 선거 캠페인으로 가면서 뭔가 더 이제 연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외연 확장이 이제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양쪽을 계속 비판해 왔는데 이제 조금씩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극화됐던 이제 후보 간의 경쟁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이준석 쪽으로 조금씩 지지율이 넓혀가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근간에 어간에 한 저런 게 두세 개 나왔어요. 리얼미터 것도 좀 저런 식이 네. 나왔고 NBS 조사도 나왔고 지금 갤럽 조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오면 이게 하나의 추세로 형성이 되기 시작한 말이죠.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에 관련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의 논의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약간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좀 주춤한 거는 다소 그동안 임팩트 있는 정책을 좀 내놓지 못하고 이슈 선점을 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비판받을 어떻게 보면 악재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이었었는데 그거 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하셨죠. 여론조사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여론조사도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아까 본 건 갤럽이고요. 요거는 NBS 이 여론조사예요.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이죠. 근데 여론조사는 뭐가 중요하다? 추이가 중요하다. 전주 대비를 좀 보겠습니다. 전주 대비 49였는데 46으로 3%포인트 떨어진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27이었는데 32로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7이었다가 15로 3%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도 올랐지만 김문수 후보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최경철 위원님. 아까 최창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이런저런 악재들이 있었는데도 뭐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안 먹힌 건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사유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악재가 그동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랐단 말이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로도가 네.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압도적인 지지율을 올라서 버리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줘도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진 보수 지지층들이 다시 마음을 되돌린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초반에는 영남에서까지 특히 대구 경북에서 30%를 넘는다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 보니까 제메이가 남이가 그래서 나는 이 고향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번엔 30%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제메이가 남이가에 이제 먹히지 않고 정상적인 정서를 갖고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투표를 해서 지금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여러 발언을 하시면서 네. 그 뭐 경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유권자들은 지식보다는 태도를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식은 약간 모자라더라도 정성스럽고 정직한 태도를 보는데 이재명 후보는 자꾸 뭐 호텔 경제학이나 120원 커피 원가를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좀 제 지식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계속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하면서 자꾸 도망가거든요.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아 이재명 역시 자꾸 거짓말 프레임 여기에 묶여 들어가면서 이재명 후보는 역시 불안한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한 중도 지지층들이 돌아선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면 정정당당 김문수 뭐 이런 프레임을 갖고 나온 김문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자꾸 쳐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제가 잘 들어봤더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수가 결집이 되고 있는데 결집이 되는 건 김문수가 낫다, 알고 보니 더 좋네, 국민의힘이 더 잘했네 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뭐 커피 원가 120원이나 다른 호텔 경제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감이 역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게 된 거다라는 말씀으로 또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이 사유라고 한다면 안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 잘해서 올랐다는 게 아니라 옆이 못해서 여기가 올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건데 사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지금 수치적으로는 현재 스코어 46, 32, 10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리서치 여론조사도 있다. 여기는 이재명 45.6, 김문수 34.4, 이준석 9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음 이 기사 같이 볼까요? 김문수 후보가 오른 데 있어서 살짝 PK, TK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남이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했다가 다시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우세 속 김문수 PK와 60대에서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오른 데에는 지역적으로는 PK, 연령대로는 60대가 올랐다라는 이 얘기가 지금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PK랑 60대를 얘기하는 거야? PK 지역만 좀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PK 지역만 좀 따로 떼서 보면 지금 이건 NBS죠. NBS 여론조사. 전주 대비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전주 대비. 요번에 43, 36이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40이었다가 36으로 4%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는 34에서 43으로 9%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PK만 놓고 봤을 때. 또 하나, 이번에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를 봤을 때 전주 대비 이재명 후보는 49.1에서 34.4로 14.7%포인트가 떨어지고요. 김문수 후보는 39.4에서 53.6으로 14.2%포인트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이러이러한 게 먹히지 않았고 태도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좀 이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한테 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최경철 위원님 꼭 PK에서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서 한 얘기인 건데 왜 PK에서만 이렇게 유독 큰 편차가 보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PK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네.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많이 밀어줬습니다. 사실 민주당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은 전략적 선택을 했죠. PK 출신의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내세워서 호남과 영남 일부가 연대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네. 전략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TK 후보죠.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좀 더 확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이재명 후보를 내세웠는데 네. 역시 지역 감정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 투표의 성향이 지역 감정 투표가 굉장히 강한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영남 출신 후보들을 통해서 사실 뭐 속된 말로 재미를 많이 봤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는 그 연장선에서 TK를 냈는데도 TK에서도 지금 사실 좀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지역감정 투표가 굉장히 작용을 해서 민주당에서 영남이 민주당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샤이 보수, 네. 지금 탄핵 이후엔 사실 쉐임 보수, 부끄러워하는 보수 많았거든요. 근데 이 쉐임 보수까지 다시 보수로 다시 돌아서는 것 같아서 지금 민주당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내려오는 추세가. 네. 그래서 샤이 보수와 쉐임 보수가 전부 국민의힘으로 다시 붙음으로써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사실 좀 그 토론회 같은 데서 보면 좀 다변이 아니에요. 달변도 아니고 네. 우직하고 좀 뭐 어떤 면에서는 어리숙한 모습까지 보이는데 이런 게 또 먹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샤이 보수나 쉐임 보수들은 아, 이 사람 좀 잘 몰랐는데 그 진면목이 있네. 이런 것이 살아나면서 후보 선호도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금 하락 추세가 이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로 굳어지면 이번 선거는 대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경철 위원님께서는 다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장밋빛일 수 있는 그림까지 같이 그리셨어요. 대역전극이 벌어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내림 하락세고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 최 교수님, 네. 최창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유독 PK에서 아까 뭐 지역 감정이 어쨌건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초반에 이제 그 탄핵 선거니까 네. PK 지역은 TK하고 또 다르잖아요, 정서가. 상당히 민주당 성향이 많이 있는데요. 네.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뭔가 따로 새로운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선거 자체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인 유리한 구도가 형성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뭔가 발광체로서의 역할을 해서가 아니고 네. 반사 이익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지난번에 그 10일 밤, 10일 새벽이죠. 후보 강행 교체에 대한 그런 여론의 그 악영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탄핵과 맞물리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이게 우세를 해 나갔던 건데 그러한 이제 이슈가 좀 희석되는 거죠. 뭔가 민주당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내서야 되는데 네. 개헌 이런 것들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골자를 뭔가 자꾸 이제 쫓겨서 이제 개헌안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의 이점을 조금씩 깎아먹는 것 같아요. 우리 김문수 후보가 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 이따 말씀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PK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뭐 전혀 전 미동도 안 한다고 보는데 저 지역이 PK나 TK잖아요. TK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부산 경남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텃밭이거든요. 아무리 민주당의 어떤 존재감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반사이익이 조금씩 원래대로 PK 같은 지역의 정서에 소구한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의 그 김문수 후보 측에 대한 지지가 아마 그래서 저런 이제 곡선이 나타나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제 오늘 내일 주말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지금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루어진 이 대선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민주당이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한 고지로 인한 이 베네핏이 점점 희석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게 희석되기 전에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내놓고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 지금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이 그대로 유독 원래 이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 지지가 좀 있는 각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희석이 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뭐 지금 딱 두 사람 얘기만 하고 있어요. 김문수, 이재명. 그런데 김문수, 이재명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아까 저희 나왔죠. 이준석 10%대에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문수 PK에서 43%로 약진 이준석 지지율 첫 10%. 이준석 후보 그동안 계속해서 7%, 8%, 6%,
이 정도 선에서 멈춰서 벌써 박스권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이 여론조사 어제 상당히 많이 나온 여론조사에선 두 자릿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다시 그 여론조사표 좀 볼까요? 이거죠. 이준석 10% 그리고 여기도 이준석 11%, 이준석 9%. 전부 10% 남짓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사실 두 자릿수가 되냐 못 되냐 이게 사실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창일 교수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원래는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 줄 알았어요. 지지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초반에 굉장히 그 부진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유는 안정감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끌어안는 정치라기보다 자꾸 세대 간의 갈라치기라든지 자꾸 배제하는 정치 그리고 자꾸 이제 20대 남성이나 특히 세대에 뭔가 호소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에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망설이게 했던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워낙 뭐 지금 흠결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 좀 봐요. 어쨌든 중도층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한 반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양쪽을 비판하고 나오니까 이준석 후보 제3 후보라고 볼 수 있죠. 범보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김문수 후보하고는 스탠스가 완전히 다르니까 네. 탄핵과 개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실 보수로 분류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단일화가 돼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네. 이준석 후보의 표가 저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성향의 그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의 부진이 그런 것들 뭐 뭔가 안정감이 떨어져 보이고 어떤 그 양쪽을 너무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주목도가 떨어졌는데 네. 선거가 진행되면서 하는 말이 양쪽을 비판하고 나오는 게 중도층에 좀 소구력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자릿수에 안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개를 보니까 전부 두 자릿수거든요. 9, 10, 11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이따 단일화 갔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단일화에 이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 이상 되면은 선거 비용 반을 보전받으니까 네. 굳이 완전히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가 돼서 이긴다면은 뭐 실리가 있으니까 실익이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합치겠습니다만 네. 이게 아슬아슬하게라도 질 것 같으면 10% 본인은 넘고 그럼 오히려 단일화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이 10% 넘는 게 네. 보수 진영으로서는 단일화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가 된다고 하면 여기선 단일화 얘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가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지지율에 따라 단일화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다음 키워드로 좀 해보겠습니다.